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휴가 복귀하는 이재명이 앞에 놓여 있는 5가지 5대 난제, 이재명이가 도저히 그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데 그 5가지 난제,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이재명이가 그때 그 휴가 갈 때 수해로 심각하고 사망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수해 때문에 이재명이 몇천 명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난 지 2달 남짓 됐는데 벌써 그 휴가를 일주일씩이나 간다. 그것도 골프나 치면서 특히 그 방통위원장 이진숙에 대해서는 휴가까지 반납했지 않습니까? 못 가게. 간 것부터 저는 아주 부적절하고 상당히 무책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하고 이제 그 복귀하는데요. 앞으로 그 첩첩산중 상당히 그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자,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난제가요. 이거는 도저히 못 풀 거예요. 이재명이가. 바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거 이거 골치 아플 겁니다. 지금요 관세 협상이 그 자동차나 몇 개 안 됐어요. 대부분이 그 개별 품목별로 또 이게 협상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도 100%까지 때리겠다. 아니면 이게 미국에다 지어라. 둘 다 문제죠. 100%게 때려도 문제고. 그럼 이게 미국에다 공장 다 지면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은 완전히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게 반도체만 있냐? 진짜 심각한 건 스마트폰, 또 이렇게 PC, 딱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 품목인데요. 이거는 이게 그 따로 또 관세율을 정하자는 거예요. 삼성의 갤럭시가 있다. 따로 이게 관세율을 뭐 15든 20이든 따로 정하자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이거 애플은 게 아이폰은요. 애플이 그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거의 무관세가 될 거랍니다. 원래 애플도 이게 미국에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 애플도 이게 외국에서 생산하는데 다만 이게 그 애플이 6천억 달러를 미국에 더 투자하는 조건으로 그러게 원래 미국 기업이잖아요. 생산만 외국이 하지. 따라서 그 애플, 아이폰은 무관세. 근데 삼성, 갤럭시는 관세가 얼마 부과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집중 분석하고요. 하여튼 지금 관세 협상이 남은 게 많아요. 근데 더 힘든 게 이재명이가 바로 그 안보죠, 안보. 왜 그러냐면 그 안보 중에 주둔 비용도 문제인데 주둔 비용보다 더 문제가 한미동맹이 현대화, 즉 기존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북한만 적으로 했죠.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서 주로 중국의 대만 침략을 막는 이런 게 집단안보 개념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키려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걸 못하겠다는 거지. 벌써 이게 준비했다면서.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중국을 자극하니까 중국한테 보복을 당한다 이거지. 중국을 겨냥해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금 이제 그 측에서는 사전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우리가.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이게 그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거는 그 중국과 관계에서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발을 빼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안보가 이게 더 심각한 난제가 있다. 근데 경제도 아직도 이게 그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투자는 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 숙제가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풀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은 이거는 이게 엄청난 고차방정식이거든요. 고차방정식. 근데 이재명이처럼 더하기 빼기나 겨우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의 가지고 오는 게 그 고차방정식을 제대로 풀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난제가요. 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특히 그 세제, 대주주 기준 이것도 이게 골치 아파요. 참 이게 그 원래 50억 넘어야 이게 대주주로 봐가지고 양도 차익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진성준이나 10억으로 내리려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완전히 극렬 반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 탄원이 진성준을 뭐 끌어내리라 이런 탄원이 그 15만 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도 이거는 함구령을 내려가지고 당에서 이게 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정해달라. 이렇게 떠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그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려니까 또 이제 그 개딸들 중에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 왜 부자들한테 특혜를 주느냐. 10억으로 내려라. 뭐 이런 데 개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다 반대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주주 기준이 10억 되면 주시장이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상당히 곤혹스럽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400~500만 개미들이 있고 또 이게 그 좌파들은 조세를 정의를 세워야 된다. 따라서 이게 내려야 된다. 참 이게 난감하죠. 이것도 이게 이재명 앞에 놓인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사면. 이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법무부에서 하면 다 100% 통과됐죠. 근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법무부 대독이 그 국무회에서 바뀔 수가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이게 조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미향이가 크게 또 부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미향이가 워낙 싸가지가 없이 여론에 막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뭐랬냐면 이게 그 오히려요. 윤미향이가 망언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망언을 하고요. 또 이게 추미애가 윤미향을 지지하면서 나비야 훨훨 날아라. 나비라는 게 그 정의 기억인데 그게 그 상징물이 나비잖아. 윤미향은 이게 대단한 애국자다. 이러면서 이게 추미애가 윤미향을 편들고 윤미향이가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글을 올려가지고요. 지금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과연 이게 법무부 안대로 그들에게 사면할지 아니면 이게 그 한동안 빼야 될지 사면하면 이게 또 지지율이 폭락할 텐데 아주 이게 고민이죠. 이게 그 세 번째 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이게 이춘석입니다. 이준석이 아닙니다. 이준석이도 문제지만 개신당에. 근데 이춘석은 이제 그 법사위원장인데 이재명의 그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많은 걸 알죠.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게 그 위장 꼬리자르기입니다. 민주당이 제명해서 의미가 없죠. 진짜 이춘석을 제대로 그 책임 물으려면 국회의원직을 제명을 시킵니다. 우리 김영삼 YS 이후로 한 번도 없었죠. 국회의원직을 이게 제명시키게 됩니다. 지금 수사도 들어갔지만 그래야 이게 그 진짜 제대로 이게 책임을 묻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자기 비서실장 출신을 앞으로 이것도 이재명이 골치 아플 겁니다. 워낙에 그 수사가 일파만파 엄청나게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춘석 이 문제도 그 심각한 게 난제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더 5대 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게 중대재해법인데요. 이것도 이게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재명이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이죠. 그러게 직권남용입니다. 아니 포스코 ENC가요. 최근에 5년 동안 보면 제일 사고가 적어요. 최근에 5년 동안 건설사 통계를 보면 현대건설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10대 건설사 중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게 그 사고가 좀 이상하게 났는지 뭐 이게 또 음모론도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들어서 이게 좀 사고가 많이 났는데 5년 동안 이게 보면 포스코 ENC가 사고가 적은 건설사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휴가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범죄거든요.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이재명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건설사 그럼 10대 건설사 다 취소할 거냐 난립니다. 이걸 이게 어떻게 수습할까? 자기가 이게 입에 내뱉어가지고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이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는데 비난 여론이 엄청나고 그럼 이게 우리나라 건설사 다 문 닫냐? 포스코 ENC가 정규직만 이게 6,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청업체 다음에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다 실업자 되냐? 아니면 이게 포스코 ENC 망하게 문 닫게 해서 또 이게 전라도 건설을 사는데 팔아넘기려고 하느냐? 이런 게 음모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심각한 사안이 됐다. 중대재해법.
이게요. 예를 들어 이게 처벌한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뭐 사고 나면 이게 대통령을 잡아야만 나라에 사고가 안 생깁니까? 대통령을 잡아야만 세월호 사고 안 생기고 이태원 사고 안 생기고 뭐 무한 사고가 안 생깁니까? 다 이게 아무리 처벌해도 사고는요. 특히 최근에 위험사회잖아요. 우리 현대 위험사회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기업을 다 때려잡으니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이게 어떻게 자기가 내뱉어놨으니 수습할지 앞으로 이게 봐야 된다. 하여튼 이재명이가 휴가지에서도 이게 제대로 쉬지를 못했을 거예요. 계속 이빨이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이거 빠지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요. 앞으로 이게 휴가지에 복귀해도 첩첩산중 난제들이 쌓여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5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추가 관세나 투자, 안보 문제, 그리고 이제 대주주 주식 기준을 이렇게 대통령실 떠넘겨버렸잖아.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사면도 지금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그대로 할지, 뺄지,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춘석은 어떻게 징계할지, 전수조사를 할지 특검하자고 하니까 이것도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저질러난 중대재해법,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심각한 난제들이 있다.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요. 가랑비에 웃졌듯이 야금야금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조작된 여론조사로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오면 제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여론조사 사장님 만나지만 제대로 이게 여론조사 나오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우리 우파 여론조사는요. 50%가 무너진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지지율이 40%대다. 대선 때보다 이게 더 지지할 사람이 누가 있냐? 더 이게 말도 안 되니까 40%대를 했는데 실제 50% 미만,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런 이게 여론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이재명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난제들요 못 풉니다. 못 풀고요. 어르게 엄청난 이 아마추어들이 실력이 없잖아요. 좌파들이 비가 오면 비를 대신 맞아주는 능력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요. 우리는 이게 우산을 사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우산을 어떻게 비를 피하는 이런 걸 이게 생산적으로 우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좌파는 무능한, 진짜 이게 무능한 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같이 비를 맞아주는 이거밖에 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런 게 난제를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난제가 폭발하면요. 결국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폭락, 그 다음에 정권도 존립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위기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